안녕하세요, 타코너입니다. 여러분,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벌써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16강전 모든 경기들이 정말 치열했던 만큼 이번 8강전도 흥미로운 매치업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8강전 시청에 앞서 각 팀들의 최근 경기력,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 그리고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까지 모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어떤 팀이 변수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번 8강전을 보다 재미있게 시청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만 쏙쏙 모아왔으니 끝까지 함께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전 첫 번째 경기는 이번 8강전에서 가장 기대되는 경기 중 하나인데요. 현 시점 독일 1위 팀과 이탈리아 1위 팀의 맞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넨의 최근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넨은 현재 리그에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들에서는 수비수들의 줄부상으로 인해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2위 레버쿠젠에게 단 6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바이에른 미넨은 우파메카노와 알폰소 데이비스가 A매치 기간 동안 부상을 당했고 지난 장크트 파울리전에서 이토 히로키까지 부상으로 시즌아웃을 당하며 수비진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노이어까지 부상을 당하며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민재는 아킬레스 건염 부상을 안고 있지만 이를 참고 계속 경기에 출전하며 팀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아우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공격의 핵심이자 에이스인 무시알라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8주 아웃 판정을 받으며 미넨은 챔피언스리그 뿐만 아니라 리그 우승에까지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필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과 2차전 사이에는 도르트문트와의 리그 경기까지 잡혀있는데요. 핵심 선수들의 줄부상과 죽음의 일정까지 소화해야 하는 상황은 콤파니 감독에게 아주 크나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리에의 강호 인터밀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은 리그에서 현재 2위 나폴리와 4점차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와 코파 이탈리아까지 병행하며 체력적인 한계를 보였고 지난 경기에서는 리그 하위권 팀인 파르마와 무승부를 거두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개의 대회를 병행하며 30일 동안 9경기라는 강행군이 기다리고 있는 일정은 인자기 감독과 선수들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의 방패가 미넨의 창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넨은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무려 28골을 기록했지만 인터밀란의 득점은 15골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인터밀란은 지금까지 단 2개의 실점만을 허용하며 무려 8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한 상태이죠. 아무리 미넨이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인터밀란의 수비를 뚫으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시알라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력에서 크나큰 손실이 발생하고 말았죠. 반면 인터밀란의 공격진 라우타로와 티랑의 투톱은 어떤 팀을 상대로도 위협적입니다. 또한 경기장뿐만 아니라 벤치에서도 인자기 감독이 콤파니 감독보다 경험과 노련한 면에서 앞서기에 인터밀란이 바이에른 미넨을 잡고 4강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넨 원정에서 인터밀란이 독일식 압박 전술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챔피언스리그 8강 두 번째 매치업은 도전자 아스날과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무려 통산 16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스날의 상황부터 살펴보면 수비에서는 마갈량이스와 칼라피오리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벤 화이트와 팀버까지 부상의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격수 제주스와 하베르츠까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공격과 수비 모두 심각한 전력 누수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2차전이 레알 마드리드의 홈인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지는 만큼 아스날 입장에서는 홈에서 열리는 1차전 반드시 다득점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마르티넬리와 사카를 활용한 빠른 공격 전개와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을 반드시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은 분명히 노려볼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도 부상 이슈가 없지는 않습니다. 수비진에서 카르바할, 밀리탕, 멘디가 부상을 당한 상태이고 쿠르투아도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누닌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발렌시아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허용하며 역전패를 당하는 등 수비 불안과 골 결정력 부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무대만 올라오면 전혀 다른 팀으로 변신하는 팀이죠. 특히 비니시우스, 은바페, 호드리구, 벨링엄으로 이어지는 공격진은 아스날의 부상으로 무너진 수비를 상대로 확실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카와 비니시우스 두 팀의 파괴적인 날개가 어떻게 경기를 뒤집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아주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테타와 안첼로티 두 명장의 지략 대결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결국 이 경기의 핵심 키워드는 경험과 선제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홈에서 다득점 승리를 챙길 수 있다면 승산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1차전 원정 경기만 잘 치러낸다면 2차전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경험이 그 어떤 전술보다 큰 힘을 보이는 만큼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매치업은 정말 서사가 풍부한 경기인데요. 바로 PSG의 정 감독과 현 감독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아스톤 빌라를 이끌고 있는 에메리 감독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PSG 사령탑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 기간 동안 보여줬던 전술적인 능력으로 파리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죠.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단에도 흥미로운 인연들이 있는데요. 아스톤 빌라의 루카스 디뉴는 파리 출신이자 2013년부터 15년까지 PSG에서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또한 아센시오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 PSG에서 아스톤 빌라로 임대를 떠나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아스톤 빌라는 최근 리그 3위 노팅엄을 2대1로 잡아내며 챔스권 경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7연승을 달리며 최고의 폼을 자랑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PSG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리그앙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6경기를 남긴 채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별리그 7차전 이후 불타오르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6강에서는 정말 힘든 상대였던 리버풀을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1차전 홈경기에서는 엘리엇에게 내준 단 한 번의 유효 슈팅으로 1대0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PSG가 압도했습니다. 슈팅 27개, 유효 슈팅 10개, 점유율 71% 등 알리송 골키퍼의 미친 선방쇼가 아니었다면 결과가 완전히 달랐을 경기였습니다. 2차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리버풀이 전반 초반 기회를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결국 PSG가 경기를 주도하며 우스만 덴벨레가 전반 12분 선제골을 터뜨렸고 이후 PSG가 계속 몰아붙이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슈팅 숫자만 보면 PSG가 21개, 리버풀이 19개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유효 슈팅 숫자에서는 PSG가 8개, 리버풀은 단 3개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안필드에서 이런 수치를 보여준 PSG는 분명히 강력한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 중 하나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정말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8강까지 올라왔지만 이 경기만큼은 PSG의 압도적인 전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비티냐, 주앙 네베스, 우스만 덴벨레의 폼은 리그를 넘어 유럽 무대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빌라로서는 이 선수들을 막아내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에메리 감독 특유의 전술적 유연함과 빅매치에서의 노련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 PSG의 질적인 차이를 극복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국 이번 8강전 세 번째 매치업의 승자는 파리 생제르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매치업의 주인공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 도르트문트와 이번 시즌 트래블을 노리고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진은 PSG 아스톤 빌라전과 더불어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전력 차이가 뚜렷한 매치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한지 플릭 감독이 이끄는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리그와 유럽 대항전 모두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에 배치된 라민 야말과 하피냐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윙어 듀오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드필드 역시 페드리, 가비, 대용이 엄청난 중원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리그에서 레알 베티스와 1대1로 비기며 살짝 주춤했지만 여전히 리그 선두를 달리며 리그뿐만 아니라 컵 대회와 챔피언스 리그까지 모두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도 부상 이슈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전 골키퍼 테르스테겐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이고 수비 라인에서는 크리스텐센과 이니고가 부상으로 이탈해 수비 조직력이 다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망주 미드필더 베르날도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며 스쿼드 뎁스에 부담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쿼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정적이며 한지 플릭 감독 체제 하에서 공격적인 전술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 8위에 머물며 리그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8강 진출 과정도 다소 운이 따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간헐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도르트문트 측면에는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디코
코바치 감독이 한지 플릭 감독 특유의 하이라인을 노리는 전략을 준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팀이 한지 플릭 감독 전술의 뒷공간을 노리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는 것이죠. 니코 코바치 감독은 부임한 지 이제 겨우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팀의 뚜렷한 변화 또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미드필더 파스칼 그로스까지 출장 정지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미드진을 상대로 중원 장악력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도르트문트의 측면 수비 얀코투, 리에르손, 벤세바이니 중 누가 나오든 현 시점 최고의 폼을 자랑하는 라민 야말과 하피냐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리그 성적과 별개로 반전의 경기들이 펼쳐지지만 바르셀로나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챔피언스리그 8강전 모든 매치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전통의 강호와 새로운 도전자의 구도가 확실하게 나뉘는 느낌이 나는데요. 레알, 바르셀로나, 미넨 같은 챔스 DNA 끝판왕들이 버티고 있고 반대편에는 PSG, 아스날, 아스톤빌라처럼 새로운 스토리를 쓰려는 팀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아서 4강 무대에 오를지 그리고 누가 또 새 역사, 새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